황란의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소득 수준별, 레벨별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초고소득층도 있고요. 고소득층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극빈층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세요 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뼈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또 물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살고 행복하면 더 좋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 어떤 정신을 가르쳐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소득 수준으로 만약에 나눠보면 초고소득층은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이 10억 이상. 그럼 이제 고소득층은요, 한 1억에서 3억, 5억까지. 네. 그 다음에 중산층은, 극빈층은요, 연봉이 1200만원 전후래요. 미만. 저소득층은 1200에서 2500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은 어디냐면 2500에서 한 1억까지. 근데 이제 중산층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억 좋죠. 근데 2500인데 중산층이야? 집이 있으면. 예. 그래서 같은 2500이라도 집이 있는 사람과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은 또 차이가 난대요. 이제 요렇게 금액별로 나눈 건 미국 기준인데 제가 달러를 환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을 보고 드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시간대로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놨는데 이래요. 극빈층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유가 많이 없이 그냥 오랜 시간 살아오신 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탁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걸 어떻게 빨리 쓰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오늘 뭐 하지? 이렇게. 그래서 극빈층들은 시간 계산이, 돈을 보면 하루 1단위로 계산을 한대요. 1단위로. 자,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돈을 일주일 단위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은 일주일 단위로 주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호주 시드니를 갔을 때 그렇던데요. 월, 화, 수, 목 열심히 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주급을 받아요. 그럼 그날은 쇼핑하는 날. 그래서 목요일에 시드니는 쇼핑하러 온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뭘 하냐면 낮에 단장을 하고 저녁에 파티를 가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돈이 탁 생기면 이번 주에 이걸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주 단위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뭐 쇼핑, 이렇게 뭐 마트를 가거나 이럴 때 주 단위로 사놓고 막 이런 걸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죠. 중산층은 돈을 딱 보면 돈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시간이 월별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중산층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 쓸까요? 일단 나가야 되는 돈 계산하죠.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 중요한 거. 카드값, 대출이자, 뭐 대출 원금, 애들 학원비, 뭐 관리비, 이렇게 해서 보험료, 이렇게 한 달에 나가는 걸 쭉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 나가고 나면 남는 돈. 자, 그게 뭘까요? 여윳돈이에요. 근데 의외로 중산층들이 그 남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산층들은 원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내가 돌아만 가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바퀴라고 가정을 하고 돌아만 가면 너무 좋겠다. 내가 내 몸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데 돌아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목표는 뭐냐면 삶의 생존. 내가 밥 먹고 쓰고 기본만 되면 좋겠다지만 중산층의 욕구는 뭐냐면 안정. 불안하지 않고 이대로 돌아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층들보다 중산층들이 스트레스는 더 높대요.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더 있어서. 그러면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돌아가고 삐걱거리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느 팀이 제일 많을까요? 중산층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높으시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은 중산층들은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뭘로 푸시냐고 들었냐면 힐링으로 푸신대요. 어떤 힐링?
쇼핑을 하거나 나가 나한테 선물을 짧게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 달 생각하고 다음 달 생각하고 또 다음 달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이번 달에 나한테 주는 선물, 그래 쇼핑을 하나 하자. 자, 오늘 나한테 주는 선물, 이제 약간 요분들의 시간 개념으로 들어간다. 월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외식하자. 나 오늘 카페에 갈 거야.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 시켜 먹고 쫙 구경하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요. 뭐라고요? 힐링 중이라고 올리신대요. 맞죠?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층들이 이 중산층의 생각을 쳐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기 돈을 쓰면서 점점 가난해지는데 그걸 좋아하지? 그걸 왜 힐링이라고 생각하지? 왜 힐링을, 스트레스 푸는 걸 내 주머니에 돈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초고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요, 돈이 들어와야 힐링이 되고 돈이 들어와야 기분이 좋은데 내 돈이 줄어들면 슬픈데 이분들은 그래서 돈을 쓰면서 힐링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보기에 중산층들은 힐링이 아니고 힐링 중인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초고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 연 단위로 생각을 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생각을 한대요. 제가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PT가 됐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을 때부터 제가 연 단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PT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매달 연봉이 300, 500, 700 이렇게 넘어가고 연말 보너스가 몇천씩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소득, 돈 계산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10년을 내다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를 오늘 공부했나 안 했나, 알림장 했나 안 했나 따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과제 했어 안 했어, 특히 학습지 같은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월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은 10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1년은 생각해야 되죠. 적어도 지금 3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 중학교 3년 이렇게 끊어서라도 시간을 길게 봐야지 하루 단위로 공부를 가르치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초고소득층은 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한대요. 뭘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결정을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간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대요. 근데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획이 있을까요? 네, 계획을 세워서. 그럼 자 보세요. 결정, 결심, 인내심, 그 다음에 목표, 계획. 여러분들 있잖아요. 빨간 선 밑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그렇게 해보지 않았대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혹은 아메이 전에 영재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결심하는 거, 결정하는 거, 결정장애 있으신 분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중요한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막 고민하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었으면 내일 짬뽕 먹으면 되고 뭐 짬뽕 먹었으면 짜장면 다음에 먹으면 되고 할 걸. 그게 긴 인생에는 오늘 뭘 먹었나가 중요하지 않는데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빨간선 위의 층들은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결심도 하고 인내심도 갖고 목표 세우고 계획 세워서 10년 뒤에 이렇게 되고 싶으면 9년째는 이만큼 돼 있어야 되고 8년째는 이만큼 돼 있어야 되고 쭉 해서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딱 세워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채워나간대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공부하는 법, 인생에 제대로 성공하는 법, 아메이 사업을 예를 든다면 아메이에 성공하는 법이 왜 어렵냐면 요 빨간선 밑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정 굳이 내가 꼭 안 해도 되고 결심 오늘 해도 내일 해도 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목표 계획 굳이 없어도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빨간선 위의 층들의 삶을 잘 몰라서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 빨간선 아래와 위는 생각 차이가 있대요. 여기에 세 개 층들은 있잖아요.
세상의 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 주변 사람들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나. 부는 충분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굳게 믿는데요. 하지만 요 위의 상류층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충분한 부가 넘치도록 많아서 누구나 이 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볼게요. 이분들이 가진 생각의 목표는 생존, 안정이 아니고요. 뭐가 목표냐면 경제적 자립이 목표예요. 경제적 자립. 그래서 돌아가는 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나는 그 시간에 자유를 꿈꾸는. 자, 그럼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생활, 경제가 돌아가고 나는 자립이 되어 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자유라면 그 자유를 누구랑 누릴까요? 가족과 함께 누리죠. 그럼 가족과 함께 누리는데 이 10년간은 설레는 가슴으로 열심히 하시겠죠. 희망이 있으시겠네? 그러면 열심히 일한 당신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 회사에서 처음 창립 철학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아메이를 하게 될 때는 그냥 막연한 중산층의 마인드로 연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33년 공무원을 생활을 하셔서 받으시는 그 연금 300이 부러워서 그냥 아메이를 했을 뿐인데 아메이의 시작은 이렇게 초고소득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누군가도 초고소득층이 되고 그 누군가도 초고소득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립을 꿈꾸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꿈꿀 때 모두 더불어 함께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아실현이 되고 점점점 멋져지고 나아가고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만들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서 사실은 이거 공부한 날 잠을 못 잤거든요. 자, 여기에 아이들 키우시는 학부모님 계시죠? 아이들한테 오늘만 공부해 아니죠. 이번 주만 공부해 아니잖아요. 이번 달만, 이번 시험만. 그럼 애들이 벼락치기밖에 안 되잖아요. 10년을 내다봐야 되죠. 초등학생인데 기초를 다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30, 40, 50, 60, 70, 80, 90, 100에 너는 어떤 어른이고 싶냐고 하는 질문들을 자주 하셔서 제가 빨간선 위의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참 많이 좋지 않을까. 행복한 학창시절도 보낼 수 있고 매일매일 공부할 때도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꿈을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때도 더 신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메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생각을 고소득층이나 초고소득층의 생각을 가져보는 거, 그 시작으로 행복한 아메이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